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300여 명대를 넘으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부스터샷 백신을 3회 접종하면 현재 알려진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하면 8월부터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던 마켓컬리가 2,25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에서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 규모로 평가됐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2조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철강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현수정입니다. 오늘 어두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오늘 1% 넘는 하락세, 오후장에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양시장 합쳐서 27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동시에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값은 급등하고 있고 또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내비쳤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때까지 그리고 금요일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 가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73% 하락한 3,19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도 깨졌고요. 현재 56포인트 하락세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1.53% 하락한 1,01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5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1조 5,68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4천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도 1조 1,28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85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33억 원, 외국인이 5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항공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신규 확진자 급증에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22.22% 상승한 2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HC 1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젠사이언스가 11.88% 상승하면서 1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NA링크가 현재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재택근무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도 수혜받는데요. 현재 알서포트가 4.39% 상승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링네트와 ECS는 파란불로 돌아섰네요. 네, 영림원 소프트랩이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철강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사들의 올해 실적이 상상 이상으로 나올 거란 예측이 있어서 철강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조정받으면서 함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2.85% 하락한 5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이 4%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KG동부제철이 5.8% 하락한 1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고려제강이 4%, 한국철강까지 4%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여행은 조금 더 미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3.55% 하락한 29,900원 보이고 있고요. 한진칼이 4.48%, 제주항공이 3.89% 하락한 2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4.78% 빠지면서 3,785원, AK홀딩스까지 5%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은행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재개가 더욱더 늦춰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은행주들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4.02% 하락한 5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2.86% 하락한 42,400원, 우리금융지주가 3.06% 하락한 1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가 3%, 제주은행도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선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정보 현재 10.68% 상승한 2,5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설계 구축 전문업체 인성정보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전한 비대면 서비스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비대면 서비스 중 원격 의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성정보는 국내외 IT 인프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원격 의료 전용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만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경기 민감주, 은행주, 철강주, 항공주들 하락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왔다 또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반해서 좀 순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오캠바이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는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러한 에너지 업종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러한 코로나 관련 수혜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시장 분위기 조정을 받으면서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재차 재부상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로 이제 강화를 하면서 양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진단키트라든지 재택근무 같은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들만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하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은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리포트. 오늘은 도너리포트가 1주년을 맞아서 또 특집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도너리포트 이제 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특집 방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시장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오늘 시장 먼저 질문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시장 네. 조정받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팬데믹 때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조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이거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이제 가졌던 이유가 얼마나 이 치명률, 이제 치사율이 높은지, 그리고 전파력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는 부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부분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제 다가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와 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한 1년 넘도록 전염이 되고 그다음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의학 쪽에서 많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돌파 감염이 생기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백신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에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이 도산을 하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기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굉장한 유동성으로 지금 시장이 그동안 올라온 상황인데 이 유동성이 지금 어떤 이제 시장이 정상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내년쯤 되면 다 여행도 다닐 거고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델타 변이라는 이 변수가 하나가 생기면서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좀 발작스러운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딱 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목요일 날인가 한번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주말 동안 토요일 2주 전에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게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제 영국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다룬 건데 그날 제가 월요일 날 출연을 해서 주유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이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뭐 딱히 악재가 될 수는 없다. 시장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시장이 하방으로 볼 만한 악재가 없는 한 시장 계속 상승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는데 3월부터. 그런데 이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좀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을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좀 확신을 가졌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기에는 뭔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다시 한 번 더 엄청나게 풀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뭐 델타 변이가 갑작스럽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서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델타 변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너무나 확산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팔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좀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마 변이가 또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뭐 치사율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감염률은 더 커져서 이제 감기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또 지금 뭐 사망률이 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편이잖아요. 타 그렇죠.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고 3,000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께서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자 수도 그때 가서는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안심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그냥 단순히 막연히 좋아지겠거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실탄을 아껴서 단기적인 관점에 뭐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코로나19 관련주 쪽으로 짧게 공략을 해보시는 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중장기 종목들 뭐 계속 내려갈 때마다 사모으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놓고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짜 처음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확산세가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방송에서 잠깐 감기처럼 지나가는 걸 수도 있다, 뭐 사스 이야기 했으면서 그렇게 좀 지나갈 줄 알았었는데 점점 더 지금 2년 가까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튜브 채팅에도 도너리포트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뭐 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도너리포트 있어서 해피했는데 도너리 끝나면 언해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을 때에도 매수할 만한 주식이 보이시나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그러면 좀 매수하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지금 매수할 종목들은 보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다음날 아니면 종가에 사서 시세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의 변동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뭐 차트가 좀 괜찮게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공략을 했다면 반짝하고 시세를 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델타 변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온다든지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공략은 할 수 있겠지만 위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간다든지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침에 뭐 잠깐 시장을 활용을 해서 공략을 한다면 어제 미국장이 급락이 했었기 때문에 뭐 아침에 관련 뭐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좀 급락을 하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라고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저점 구간 매수를 해서 뭐 파는 거 정도 그렇게는 대응이 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뭐 내일 당장 급등이 나오거나 모레 당장 급등이 나온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에서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가 좀 돌리면서 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뭐 짧은 손절을 염두에 두고 공략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실 이번에 이제 폭락장이 뭐 폭락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있겠죠.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게 끝났을 때 시장이 정상화되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제 다양한 종목들 그동안에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 대응은 조금 보수적으로 변동성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모아갈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업종별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쉬어가면서 네. 이제 7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들은 진단키트주들, 뭐 mRNA 백신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지금 오히려 더 하락하고 시세를 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터지고 나서는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 모르는 질병이 나타났는데 막 사람들을 죽이고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전 세계가 이제 긴장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어느 제약회사가 수혜를 입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런 기대감을 안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각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품들,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뭐 코로나19에 좀 도움이 된다더라 아니면 치료를 하는데 뭐 효과가 있었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었단 말이죠. 이유는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도 안 갈 것 같고 뭐 비행기도 안 탈 것 같고 여행도 안 다닐 것 같고 다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팔고 나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수혜를 입을 만한 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지 안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랐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코로나19 관련주라고 하는 거고 큰 틀에서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뭐 원격 진료 뭐 부분도 있고 이제 재택근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이제 이커머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니까 뭐 포장지도 있을 거고 물류도 있을 거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코로나19 테마가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좀 가려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뭐 백신을 만들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백신이 나왔냐?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퍼지고 있는 네. 이제 이렇게 납품을 배포를 하고 하고 있는 있고. 접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차후에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예전보다는 당연히 그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19에 대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데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잘 찾아보시게 되면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엮였던 부분들은 또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서 모든 제약 바이오가 다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좀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도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백신을 다 접종받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정상화되면 누가 진단키트를 쓰겠냐. 지금처럼 그랬었잖아요. 네. 앞에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보다는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이게 저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를 확 줄여놨어요. 네.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크아웃이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4분기도 어쩌면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할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 이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도 이러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잘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저평가 메리트까지 지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진단키트라고 생각할 때에도 시기가 언제 종료돼 피크아웃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꼭 정말 종목에 대한 공부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너리포트 그래서 오늘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주연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어서는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지금 500%를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대상, 보령제약, LG전자 현재 포트에 담겨 있는 이렇게 4종목이고요.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500%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91.5% 기록하고 있고요.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덱스터, 오스템,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최근의 종목들이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뭐 17%, 15%, 8%의 수익률 볼 수 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이때 정말 잘 가줬습니다. 24.2% 수익 내줬었고 우성사료도 16% 금방 달성을 했었고요. IHQ가 포트 제외된 구간이 12.5%였습니다. 보성파워텍 이때 다 같이 매수하자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12% 수익 내줬었고 최근에 또 좋은 흐름들 내줬었죠. M게임도 10.1% 수익 내줬고요. 네, 보령제약도 같이 했습니다. 12.9% 목표가 달성했었고 대성파인텍 12%,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가서 23.5%로 신고가 따라잡았었고요. 제로투세븐 11%, 그리고 HMM이 20.2% 포트 제외된 구간에서 이 정도 수익률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 제외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안랩, 한전산업이 이 정도 수익을 내면서 포트 제외됐는데 특히 한전산업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 분출하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셨을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도 빠른 시일 내에 15.4%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성창투 그리고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는 손절가 터치했고요. 남해화학이 8.9%, 서한기계공학이 16.4% 목표가 달성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과 또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도너리포트 이제 끝나니까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전략 좀 챙겨주시죠. 뭐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네네.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 종목들 정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전략을 계속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 이제 델타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좀 포트에 넣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신이 안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그래도 무언가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고 내려도 다시 결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긴 관점에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께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포트를 편입한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노란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올라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 진단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다면 또 제가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도너리포트는 마무리되지만 뭐 이주연 의원님 계속해서 서울경제TV에서 방송하실 거고요. 또 노란톡방 운영도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3글자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시면서 모아가시고 또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도너리포트 운영하면서 수익률 탑5 기록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도너리포트 탑5 종목 1위는 사마알미늄입니다. 46.6%로 1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로보스타 26.4% 기록을 했습니다. 3위는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줬고요. 4위가 SM라이프 디자인 23.5% 수익입니다. 그리고 5위는 네, 영화금속이었습니다. 22.7% 수익을 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총 5종목 지금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탑5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마알미늄이 46.6%로 굉장히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사마알미늄부터 먼저 좀 리뷰 들어볼까요? 사마알미늄.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여기 탑5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제 뭐 방송에서 제가 좀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기에는 좀 네.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니 근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사실. 네, 뭐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몇백 프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런 많단 경우들도 말이에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생각을 하면 좀 창피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이후 최고점을 이렇게 이제 아마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종목이라는 한정 내에서의 종목 교체를 이뤄가면서 수익률을 쌓았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좀 도너리포트는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마알루미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강한 이슈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움직일 때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물론 중대형주들도 이제 좀 볼 수 있었겠지만 좀 소형주들 중에서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었던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사마알루미늄이 좀 좋아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그때 이후에 지금도 뭐 주가 계속 우상향해서 좀 대단한 수익인데 뭐 사실 그때 매수하셔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딱히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익을 잘 챙겨줬던 종목, 도너리포트에 큰 기여를 해준 종목으로 좀 네. 고맙게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매매를 하셨다면 또 수익을 크게 줬을 거니까 뭐 그런 고마운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도너리포트 중간쯤부터 합류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마알미늄 때부터 시청자분들이 막 이제 도너리포트 정말 같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응원을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에 로보스타가 이름을 올렸었는데 사실 지금 4위에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가지 수익률만 기록이 돼서 지금 23% 정도고 두 번의 기록을 합치게 되면 31.9%로 2위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SM라이프 디자인은 또 좀 최근의 종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기억에도 네. 많이 남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SM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이때 이제 그 제가 작년 12월에 대강연회 하면서 이제 컨텐츠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이 앞으로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OTT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접근을 해서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겨울왕국 2라고 국내에서 이제 상영을 한 디즈니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디즈니 관련주로서 이제 좀 부각이 계속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런 관점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 눈에 띄어서 같이 이제 공략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포트에 편입을 했던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좀 진입을 하는 경우에 시세가 한 차례 나고 난 이후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세 나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또 시세를 내고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또 저점 구간에 공략을 해서 또 시세를 내고 뭐 일단 모멘텀이 사라질 때까지는 보면 도너리포트에서는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SM라이프 디자인도 그랬지만 지금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앞에도 그랬고요. 뭐 지금 고령제약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리가 괜찮다 생각될 때는
공략을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기보다는 뭐 강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뭐 눌림목에서 계속 공략을 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N라이프 디자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로보스타 26.4% 수익을 내준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한창 로봇주들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접근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보스타가 이제 바닥권에서 다 같이 이제 로보스타도 있고 뭐 로보로보도 있고 로봇 관련주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를 탁 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한 종목 한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일 경우는 뭐 그냥 뭐 개별 이슈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여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때 로보스타가 딱 첫 상한가를 쳤던 시점이 있는데 한번 차트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보스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이었어요. 12월 달에 이제 상한가를 딱 치면서 요때 당시에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좀 다 같이 움직였던 부분인데요. 그때를 딱 생각해서 지금 지켜보면 그 컨텐츠 관련 주들 뭐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올 때고 그 다음에 또 딱히 뭔가 어떤 테마다운 테마가 없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월 달까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막 고점 피크를 치고 막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막 잘 움직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중에서 뭔가 테마가 크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점이 아니었는데 로봇 테마들이 그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종목은 테마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래서 로봇 테마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한번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돈으로 포트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타이밍이 딱 와서 포트에 이제 편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또 도너 리포트 끝나면 다른 채널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주연 의원님 계속 하시는 거니까 네네. 너무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수익률도 24.2%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수익률을 내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런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탁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는 방송이 아니라 처음부터 컨셉 자체가 빨리. 매일같이 새로운 네. 종목이 편입이 돼야 되는데 종목은 5개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이 항상 조급한 거예요, 저는. 이게 내일 바로 급등을 해줘야 되고 종목이 한 4개 정도가 남게 되면 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제외시키면 되죠라고 하는데 뭔가 목표가를 달성 못하고 나온다라는 또 게 아쉬우니까. 네, 아쉽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고 목표가도 달성하고 나오고 손절이 되면 손절이 되고 목표가를 달성한 목표가를 달성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손절은 좀 짧게 목표가는 그거보다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목표가 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막 어마어마하게 간 종목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나오다 네네. 보니까 그게 좀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도 딱 보면 저희가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위치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한 마디 정도의 시세를 딱 먹은 거고요. 그 이후에 잠시 눌렸다가 뭐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막 상한가가 한 2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급등을 해줬는데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매매하면서도 많이 나와요. 네. 뭐 한 10%, 한 15% 먹고 났는데 당일날 상한가 간다든지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갔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는 눈이 정확했구나. 내가 계속 이렇게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다 보면 어떨 때는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뭐 조금 적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았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공략하고 하는 종목들의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 결국은 뭐 그게 상한가가 됐던 10%가 됐던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그래서 아쉽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5위에는 또 영화금속이 이름을 올렸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좀 달성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잘 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영화금속도 한번 봐주시죠. 저도 사실
이 매매한 종목들을 이렇게 막 엑셀 파일에 저장을 하면서 막 네. 언제 사서 뭐 언제 수익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매매 일지를 적는 시점은 좀 지나서 네네네. 사실 손실이 크게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록을 하는 편이고요. 오. 왜냐하면 이제 왜 실패를 한 건가에 대한 네네. 분석을 오답 좀 노트. 해봐야 네. 되는데 성공한 거는 사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막 기록을 해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영화금속도 내나 마찬가지로 뭐 가독도 신공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수익이 좀 잘 올라왔다 뭐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작년 11월 16일에 이제 달성을 했는데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날 굉장히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아직도 그 가격대가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금속은.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수익률 좋은 종목들 살펴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도너 리포트 하면서 공부 삼아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탑5 안에 들지는 않는데 이제 지금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네이버도 또 도너 리포트에서 접근을 했었잖아요. 네. 목표가를 얼른 달성을 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주고 나왔는데 네이버도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네이버 그때 접근을 했던 게 여러분들께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은데 사실 도너 리포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리뷰도 해드려야 되고 신규 종목도 편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 들어서는 시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접근할 때 요 당시에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접근을 할 때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눌린 날 금요일 날 1월 29일 날 아마 요 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좀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요때 이 네이버 차트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한 종목이 네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뭐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세가 뭐 그 뒤에 조금 더 나오기는 했지만 뭐 적당히 고점 부근에서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이후에 계속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신고가 돌파한 전고점 돌파한 위치 뭐 33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34만 원 정도 되는 데서 한 번 더 포트에 편입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도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대로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이니까 뭐 네이버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더 드셔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좋은 종목들도 살펴봤는데 사실 애증의 종목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3개 정도 애증의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꼽아주시죠.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네. 메디포스트하고요. 정말 이게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포트 편입이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수익이 잘 나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맞아요. 맞았어요. 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뭐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너 리포트 시스템이 있었다면 평단 조절을 해서 수익권에서 탁 매도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이제 가족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내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평단 그러니까 방송상에서는 평단 부근이었죠. 저희가 처음 내수한 맞아요. 구간까지 네. 이제 올라왔었으니까 거기서 포트에서 제외를 못 시켰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기업 내용이 좀 괜찮은 부분들 제가 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사실 이 골관절염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초고령화 사회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의 3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다 이제
늙은 용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무릎 골관절염 그리고 이 노인들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 쪽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전망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최장기 보유 종목이었던 맞아요. 게 메디포스트죠. 또 저는 메디포스트 종목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쭉쭉 상승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꼽아보신 애증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한전산업인데요. 한전산업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너무 부분.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M&A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뭐 똑같은 그런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이라잖아요. 이름 자체가. 네네네. 요 당시에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전 관련된 한전 붙어 있으면 다 급등하잖아요. 하면서 맞아요. 이제 이 네네. 종목을 편입을 했던 건데 원전 관련주 대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뭐 원전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회사가 이제 공영화되기 위해서는 자진상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주식들을 사모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산업으로서는 지금 주가 너무 급등을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급등은 좀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급등 정도로 생각을 했던 위치에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시청자분들이 가져가면 수익이 나시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2연상을 가고 막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배야라는 네. 소리가 절로 나왔었는데 애증의 종목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짧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 제일 기억에 남는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도너 리포트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딱 드렸던 종목이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네네네네. 네, 그때 당시에도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컨텐츠다 하면서 국내 이제 제작과 이 기획 면에서 1등 업체다라고 생각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그때는 이름을 잘못 불렀어요.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계속 정말요? 방송에서 얘기를 네네네. 하면서 좀 시청자분들이 막 이름 잘못됐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이 종목도 한 3개월 정도 이제 포트에 있다가 결국은 놔줬는데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서 참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애증의 종목 살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만 봐도 그렇고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사실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했던 방송이었고 매일같이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됐었던 때는 이제 대본을 넘길 때가 되면 항상 이 조급함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뽑아놓은 종목, 전날 뽑아놓은 종목들 후보군들이 막 급등을 해버리고 나면 새로 막 종목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좀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시원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수익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던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손실 났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 났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요.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뭐 수익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 손실 나셨던 부분들 또 계셨다면 또 제가 송구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는 생각 들고요. 또 계속해서 이주연 위원님 영원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서울경제에서 계속 방송하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계속 시장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이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이렇게 문자 지금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또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7일에 시크릿 강연의 고지를 계속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